안녕하세요, 웨더노트입니다. 어느덧 여름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요즘, 하늘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 아닌지 걱정이 될 정도로 폭우가 쏟아지다가도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개는 날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날씨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인 현상 중 하나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는 급변하는 날씨를 두려워했고 또 어떻게든 그 활동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또 대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런 날씨를 일으키는 대기의 구조를 밝히는 연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대기권이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대기의 연직 구조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하늘은 사실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가장 아래층, 즉 땅과 맞닿아 있는 층을 우리는 대륙권이라고 부릅니다. 대륙권은 극지방에서 약 6에서 7km, 적도에서 약 15에서 20km의 두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통상 평균 약 10km의 두께를 가지는 대륙권은 고도가 높을수록 기온이 점차 낮아지는 특성을 보이는데, 이는 지표에서 도달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고도가 높을수록 점차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대륙권의 최하단인 지표면의 평균 기온은 약 15도이고 대륙권 최상단인 대륙권 계면의 평균 기온은 약 영하 60도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지면에서 가열된 공기가 상승하고 대륙권의 최상단에서 냉각된 공기가 하강하는 대류가 발생하기에 구름, 강수, 바람 등 모든 기상현상은 이 대륙권 내에서 발생합니다. 대륙권의 최하층인 지면에서 고도 약 1km까지를 특별히 대기 경계층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기 경계층에서는 대기가 지구 복사 에너지, 지면과의 마찰 등 지상과의 영향을 많이 주고받기 때문에 경계층 내에서는 먼지, 수증기, 열의 확산과 혼합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는 특성을 갖습니다. 반대로 경계층 밖으로는 이러한 물질과 열의 교환이 상대적으로 덜 일어난다는 의미가 되는데, 야간에 경계층의 기온이 고도가 상승할수록 높아지는 현상이 역전층이 형성되면 오염물질의 확산이 더욱 어려워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대륙권 위에는 성층권이라는 층이 존재합니다. 성층권은 고도 약 10km부터 고도 약 50km까지 약 40km 두께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성층권에서는 고도가 높을수록 기온도 점차 높아지는 특성을 보이는데, 이는 오존층의 존재 때문입니다. 오존층은 고도 약 25km인 성층권 중하층을 중심으로 성층권 대부분에 걸쳐 존재하는데,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들이 수십억 년에 걸쳐 내뿜은 산소 분자가 자외선으로 인하여 산소 원자로 쪼개지고, 그렇게 쪼개진 산소 원자가 다른 산소 분자와 결합하면 오존이 형성되는 원리로 영겁의 시간에 걸쳐 형성된 구조입니다. 오존층의 오존은 자외선을 흡수하면서 산소 원자와 산소 분자로 쪼개지고, 그렇게 쪼개진 산소 원자와 산소 분자는 다시 산소 분자나 오존으로 결합하는 순환을 하며 자외선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형식으로 오존층 자체는 유지되면서 지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을 획기적으로 줄입니다. 이 과정에서 성층권 상단에서부터 오존과 산소 분자가 자외선을 흡수하여 가열되기 때문에 고도가 높을수록 기온도 점차 높아지는 온도 분포를 보이는 것입니다. 성층권 최하단의 평균 기온은 약 영하 60도이고 성층권 최상단인 성층권 계면의 평균 기온은 약 0도에 달합니다. 이러한 온도 분포로 인하여 성층권 자체는 대류가 매우 약하게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안정성 덕분에 성층권의 하부는 장거리 여객기 항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육상의 거대한 생물권이 성층권 오존층의 자외선 방어로 유지되고, 인류의 장거리 교통이 성층권의 안정성으로 확보가 된다는 점을 통하여 볼 때 성층권은 대륙권 못지않게 우리 삶에 매우 밀접한 대기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층권 위에는 중간권이라는 층이 존재합니다. 중간권은 고도 약 50km부터 고도 약 80km까지 약 30km 두께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중간권은 대륙권과 마찬가지로 고도가 높을수록 기온이 점차 낮아지는 온도 분포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지표에서 도달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와 성층권에서 전달되는 열이 고도가 높을수록 감소하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중간권 최하단의 평균 기온은 약 0도이지만 중간권 최상단인 중간권 계면의 평균 기온은 약 영하 80도까지 떨어지며 때때로 영하 130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지구 대기권 내에서 최저 온도를 보이는 구간입니다. 이러한 기온 분포로 인하여 중간권에서는 대류가 발생하지만 대기 자체도 매우 옅으며 무엇보다 수증기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 기상현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극미량의 수증기가 응결하여 구름을 형성하는 경우는 있으며, 이러한 구름은 높은 고도로 인하여 해 뜨기 직전이나 해가 진 직후에 지평선 너머의 태양빛을 반사하여 마치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야광운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야광운이 형성되려면 중간권의 기온이 영하 100도 이하로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주로 고위도 지역에서 관측할 수 있는 대기의 아름다운 현상 중 하나입니다. 중간권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현상으로는 바로 별똥별이 있습니다. 우주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먼지나 돌멩이는 중간권에 도달하면 그 속도로 인하여 진행 방향 앞쪽의 대기를 단열 압축하게 되고, 이렇게 순식간에 고온이 된 대기는 그 열로 먼지나 돌멩이를 태우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빛이 별똥별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우주 유래 물질은 중간권에서 전부 다 타버리지만
이따금 그 크기가 큰 것은 성층권이나 대류권까지 도달하기도 하며 결국 다 타지 못하고 지상에 떨어지면 그것은 운석이 됩니다. 별똥별은 하루에도 수백만 개씩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별똥별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고 하며 평균적으로 1시간에 10개 정도만 눈에 띈다고 합니다. 별똥별이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것을 유성우라고 하는데 이 또한 중간권이 선사하는 아주 아름다운 현상 중 하나입니다. 중간권 위에는 열권이라는 층이 존재합니다. 열권은 고도 약 80km부터 고도 약 1000km까지 수백 킬로미터 두께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열권의 상한에 대한 기준은 여러 가지이기에 여기서는 편의상 1000km를 사용하겠습니다. 열권은 성층권과 마찬가지로 고도가 높을수록 기온도 점차 높아지는 온도 분포를 보이는데 이는 미량 존재하는 질소와 산소가 태양 복사를 직접 흡수하기 때문이며 대기 밀도가 낮은 열권 상층이 열권 하층보다 더욱 빨리 가열되기에 고도가 높을수록 기온도 높은 온도 분포를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열권 최하단의 평균 기온은 약 영하 80도이지만 열권 최상단인 열권 계면은 낮 동안 최대 2000도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희박한 대기의 밀도 때문에 실제로 지상의 일기압 온도처럼 무척 뜨거운 상태일 수는 없으며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매우 차가운 상태라고 이해하는 편이 실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열권에는 전리층이라는 매우 중요한 층이 있습니다. 전리층은 고도 약 300km를 중심으로 열권 전체에 퍼져 있는 층으로 태양으로부터 날아온 자외선과 X선이 중성 입자를 이온화하여 자유전자를 형성하는 전리 현상을 일으키는 층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전리층 또한 구체적으로 몇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나중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리층이 중요한 이유는 지상에서 발사한 전파를 다시 지상으로 반사시키는 역할을 하기에 제한된 수의 안테나로도 지구 지평선 너머 멀리까지 통신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성층권의 안정성, 오존층의 자외선 차단과 더불어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대기의 또 다른 중요한 특성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권은 저고도 인공위성의 궤도가 위치해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국제우주정거장은 열권 내인 고도 약 400km에서 지구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우주산업에서는 고도 100km부터 우주로 보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열권 상한의 여러 기준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고 이 기준에 따르면 국제우주정거장은 대기권 내가 아닌 우주에 있는 셈이 되기도 합니다. 열권에는 누구든지 보는 사람을 황홀함에 빠뜨리는 아주 유명한 대기현상이 발생합니다. 오로라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로라는 태양에서 날아온 전자나 양성자 등 대전 입자들이 지구 자기장과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북극 주변과 남극 주변에 위도 60에서 70도 부근으로 입사하면서 열권 상층의 대기와 부딪혀 방전을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이 열권을 넘어서면 외기권이라는 대기층이 나옵니다. 외기권은 대기를 이루는 물질 중 가장 가벼운 물질인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주 공간보다 아주 약간 높은 기압 정도만 가질 정도로 대기의 밀도가 극히 희박하기 때문에 특별한 자연현상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편의상 그 상한은 고도 1만 km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기권의 구조와 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존재감이 없는 대상을 향해 공기와 같은 존재감이라는 비유를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공기는 너무나 당연하게 존재하기에 우리가 그 중요성을 잊고 살아갈 뿐 생명의 탄생과 유지에 수권과 함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기가 이렇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에 따라 생물권과 우리 인류의 문명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지구의 대기를 소중히 여기고 또 지속 가능하게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웨더노트였습니다.